진실은 죽었다. 뭐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오늘은요, 바로 그 말 때문에 생긴 수많은 오해의 중심에 서 있는 사상,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 한번 제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이게 도대체 뭔지, 왜 이렇게 논란이 많은지 말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작은요, 사실 이 아주 단순하면서도 근본적인 질문 하나에서 비롯돼요. 과연 딱 하나의 관점, 단 하나의 시선으로 이 복잡하고 거대한 현실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걸까요? 생각해보면 이건 진리가 뭘까, 우리가 안다는 건 뭘까 하는 아주 오래된 질문이기도 하죠. 이 질문이 왜 갑자기 중요해졌는지 알려면 우리 한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계몽주의 시대만 해도 사람들은 이성이 우리를 끝없는 진보와 해방으로 이끌 거라고 굳게 믿었거든요. 그런데 인류가 그토록 자랑하던 과학과 합리성이 만들어낸 결과가 뭐였죠? 바로 끔찍한 강제 수용소와 세상을 파괴할 수 있는 원자폭탄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 찬란했던 믿음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죠. 바로 이 엄청난 충격과 함멸 속에서 사상가들은 근대가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핵심 개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프랑스 철학자 장 프랑스와 리오타르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리오타르가 보기에는요, 우리가 이제 메타서사, 우리말로 하면 거대 서사라는 걸 더는 믿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 과학이 발전하면 모든 인류는 행복해질 거야 라거나 역사는 결국 자유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처럼 이 세상 모든 걸 설명하려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 틀 같은 거예요. 하지만 끔찍한 전쟁을 2번이나 겪고 나니 이제 그런 장밋빛 미래를 순진하게 믿을 수 없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큰 이야기가 사라지고 나면 그 자리엔 뭐가 남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다른 사상가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우리가 진실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뒷면을 파고들기 시작했죠. 미셸 푸코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권력이라는 게 단순히 이거 하지 마! 하고 억누르는 게 아니라고 본 거죠. 오히려 훨씬 교묘하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권력은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기준을 슬쩍 만들어놔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그 기준에 맞춰 행동하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건 건강한 거고 어떤 건 병적인 거니까 치료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요. 포코가 이걸 설명하려고 아주 기가 막힌 예를 하나 들어요. 바로 파놉티콘이라는 원형 감옥인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중앙 감시탑에 있는 간수는 모든 죄수를 볼 수 있는데 죄수들 입장에서는 간수가 지금 나를 보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죄수는 그냥 항상 감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알아서 행동을 조심하게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감시관이 자기 마음속에 생겨버린 거예요. 포코는 바로 이게 학교, 병원, 공장 같은 현대사회가 우리를 길들이는 방식이라고 봤습니다. 자, 이번엔 자크 데리다라는 철학자 이야기인데요. 데리다한테 언어는요, 그냥 세상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투명한 거울 같은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죠. 언어가 우리가 보는 현실을 막 만들어내고 또 바꾼다고 본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데리다가 말하는 해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언어 속에 아주 교묘하게 숨어있는 위계 질서를 까발리는 거죠. 서양 사상을 보면 오랫동안 세상을 이렇게 둘로 나눠서 생각했어요. 말이랑 글, 이성이랑 광기, 남성이랑 여성,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게 그냥 나란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월하다고 여겨져 왔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머리가 아파질 수도 있는데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미디어가 세상을 뒤덮은 지금 이 모든 게 우리를 어디로 데려왔을까요? 장 보드리아르의 세계로 한번 풍덩 빠져보시죠. 보드리아르는 이미지가 현실과 맺는 관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4단계로 나눠서 설명하는데요. 아주 재밌어요. 처음엔 이미지가 진짜 현실을 잘 보여주는 거울 같은 거였어요. 근데 점점 현실을 살짝 비틀거나 가리기 시작하더니 나중엔 아예 없는 현실을 있는 것처럼 꾸며내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와, 이건 진짜 원본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냥 이미지 그 자체가 현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바로 시뮬라크르라고 불렀죠. 그래서 보드리아르는 우리가 초실제, 그러니까 하이퍼 리얼리티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말이 되나요? 보드리아르가 든 예시를 들으면 아! 하실 거예요. 바로 디즈니랜드인데요. 디즈니랜드도 왜 존재할까요? 그건 바로 디즈니랜드 바깥의 미국이 진짜 현실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 바깥의 미국조차도 하나의 거대한 시뮬레이션이라는 거죠. 와, 정말 지도가 실제 땅을 덮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떠세요? 듣다 보니 좀 극단적인가 싶으시죠? 맞아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오해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제일 흔한 오해 몇 가지만 딱 짚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니까 딱 정리해드릴게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현실 같은 건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그거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된 거지? 누가 그렇게 정한 거지? 하고 끈질기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생각도 맞고 내 생각도 맞아 하는 그런 허무맹랑한 상대주의도 아니고요. 오히려 그 반대죠. 어떤 말이 어떻게 진실이라는 딱지를 얻게 되는지 그 뒤에 숨은 심의 관계를 파헤치려는 아주 비판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수십 년 전 철학자들의 머리 아픈 이야기가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왜 이게 지금 여기서 중요할까요? 바로 이 부분에서 소름이 돋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복잡한 세상을 얼마나 정확하게 예언했는지 알 수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탈진실 정치, SNS 속의 수많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알고리즘, 진짜 같은 가짜 영상, 딥페이크, 온갖 가짜 뉴스들. 어때요? 이거 다 요즘 뉴스만 틀면 나오는 얘기들 아닌가요? 결국 포스트 모더니즘은 정답은 하나야 라고 말하는 거대한 목소리에 잠깐만요 하고 멈춰 세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묻는 거죠. 지금 당신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그 이야기는 대체 누가 쓴 겁니까? 하고요. 어쩌면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세계는요. 딱 정해진 진짜 현실이라기보다 우리가 서로에게 또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들려주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져줍니다. 이거 하나면 믿으면 돼 하는 절대적인 기준점이 사라진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정답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만의 길을 찾아 나서는 것, 이제 그건 온전히 우리 모두의 숙제가 된 것 같습니다.